최근에 검찰이 흘리고 있는 여러 수사 정보들 중에 김소연 변호사가 또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페북을 통해 지상욱 전 여원장님 이때 여론조사가 잡음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기자님들 이창학 처장님을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당시 여론조사로 문제 있었던 곳이 8개 보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네요. 누군가 공천장사 제대로 하고 한탕 땡긴 듯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강남구청장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페북 글과 함께 기자들한테 취재하라고 어느 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계속 김소연이 변호사를 했어야 명태도 나락으로 가며 폭로를 고민했을 것이고 이준석도 카드를 꺼내며 더 난리를 쳤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목요일인가 정보지글로 도는 썰에 의하면 윤석열이 검찰에 지시해서 이준석 건들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별 기대를 안 하는 중인데 관련해서 명태균 쪽이 상당히 판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흘리고 있는 여러 수사 정보들 중에 이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걸로 얘기되는 게 그 2억 원 사건이에요. 안동의 모 언론사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를 초대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운영한 그 미래한국연구소 쪽에 2억 원을 이 씨라는 분이 이제 송금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그러면서 3천만 원을 이준석의 출연료 명목으로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이준석한테 명태균과 미래한국연구소가 모종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걸 이준석 당시 뭐 전 최고위원이 따로 돈을 주지 않고 근데 나중에 안동 무슨 행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쿠션 먹여서 3천만 원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면 이 구조는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이용해서 정치인한테 접근하는 거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여론조사에서 공짜로 준 다음에 나중에 김영선 통해서 쿠션 먹여서 공천 받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따로 받았잖아요. 그런 방식을 하나 잡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오세훈 쪽에 한 20여 개 정도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려주고 그거를 안철수하고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여론조사 문항을 뭘로 설계할지 하는데 이용했다. 근데 여기도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자기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쿠션 먹여서 돈을 줘. 내용은 거의 똑같아. 그러면 이걸 나중에 수사하려고 이거 이제 피의자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야 검찰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앞에 좀 구찌가 큰 그러니까 덩치가 큰 정치인들을 좀 쳐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심각합니다. 예상대로 정권이 바뀌면 냉정하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구속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혐의들이 엄청난데 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봐도 한 50년은 나올 것 같아 민주당이 차후 언론개혁에만 제대로 성공하면 평생 학교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이 윤석열의 퇴진 하야를 바라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이 퇴진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마당에 개헌이라는 명분을 준다고 한들 순순히 움직일 것인가 라는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탄핵이라는 방식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서 돌파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탄핵 추진 과정이 무르익게 되면 아마 정권 쪽에서도 그걸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등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